이쪽에 강철 미사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이 다 초토화 되겠죠. 그런 게 터지면 이쪽 지역에 강철비 이렇게 내리는 거죠. 구독 꾹, 좋아요 꾹,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락히드 마틴 한 번씩 다 들어봤죠? 그럼 매출 파일을 제일 많이 내는 제품이 뭘까? 이제 나옵니다. 주로 무엇을 만드냐? 자, F-35로 유명합니다. F-35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스텔스가 정체를 들키지 않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F-35 그래서 실제로 레이더가 감지를 해도 새가 날아다니는 정도로 감지를 해가지고 이게 전투기인진 모른다 이거죠. F-35로 유명하죠. 여기서 매출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쪽 전투기 부분에서 매출 파이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F-16 이것도 많이 팝니다. 그리고 F-35는 우리나라한텐 팔아요. 우리나라 F-35 있어요. 근데 미국이 본인네랑 좀 언제 등 돌릴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F-35 팔지도 않아요. 근데 F-16은 F-35보다 좀 더 보급형으로 팔긴 합니다. 가격도 F-35의 한 3분의 1 가격 정도, F-16은. 어쨌든 F-35가 현존하는 스텔스 전투기 중에서 제일 많이 팔아먹은 애예요. 실제로 제일 많이 팔리고 뭐 유럽에서도 많이 주문을 하죠. F-16 같은 데는 지금 동유럽에서 많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드도 사실 사드 만드는데도 락히드 마틴입니다. 사드가 지금 대구 옆에 성주 있죠. 근데 거기에 배치돼 있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사드 우리 한국이 배치하고 있는데 그럼 사드는 뭐 할 때 쓰는 건지 이따가 또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드에서 이거 날아가는 미사일인 거고 사실 사드는 좀 거대한 트럭 같이 생겼죠. 그것도 이따가 사진 나오는데 저기 하이마르스 만드는 데로도 유명하죠. 하이마르스는 최근에 우크라이나한테 많이 팔았죠. 얘는 좀 사드 미니미한 버전처럼 생긴 것 같죠. 이따가 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마르스에서도 이런 데서 미사일이 나가는데 그리고 이거는 또 최근에 락히드 마틴이 미국 해군이랑 같이 통합 전투 시스템도 개발한다는 건데요. 이거 사진 보면 이게 이지스 함대라고 하는데 그걸 만드는 데는 제네럴 다이내믹스고요. 락히드 마틴은 그런 데에다가 장착하는 또 소프트웨어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스 전투 시스템 이것도 한다. 결국에 이들이 신호 주고받는 거는 위성통신으로 주고받는 거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신호 가고 이럴 때 위성이 있기 때문에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레이더가 미사일 신호 추적할 수 있는 것도 위성이 있으니까 추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지스 시스템 이거 줄여서 ICS를 하는데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락히드 마틴이 AI랑 활용해가지고 사이버 보안까지도 관리하고 있다. 이미 선박용 방어 시스템, 보안 시스템으로 50년 이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우리는 뭐 전투기 만들거나 사드 만드는 대로 알고 있지만 소프트웨어도 계속 판매하고 계속 연구하는 곳입니다. 이 배를 만드는 건 아닌데 이렇게 서로 주고받죠. 이지스함끼리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구 밖에 위성이 있기 때문에 위성통신으로 해상에서도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나 이지스함 시스템 뭐 공격도 하지만 날아오는 거 방어도 할 수 있다고 나오는 거네요. 그 다음에 하이마르스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실제 작동하면 한번 보자면 이게 엄청 멀리 가면 300km도 가요. 어떤 미사일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80km도 150km도 300km도 가는 건데 우크라이나한테 이거 보낸 거죠. 미국이. 일단 F-35 개발은 거의 20년 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고 지금 가장 발전된 스텔스 전투기라고 봐야죠. 성능으로 따지면 F-22가 더 고성능이고 더 비싸긴 하지만 사실상 F-22는 별로 안 쓰기 때문에 마하 1.5 거의 마하 2 속도까지 달릴 수 있는 건데 마하 1만 돼도 대박이죠. 마하 단위 자체가 극초음속이라는 거예요. 소리 속도보다 빠른 거예요. 그래서 F-35A랑 F-35B, F-35C 이렇게 3개의 모델로 나뉩니다. F-35A는 공군용 F-35고요. 그리고 F-35B는 해군 소속. F-35C도 해군 소속인데 여기서 수직 이착륙 되는 게 B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가벼운 거는 A예요. 공군 소속이 제일 가볍고 또 연료 효율도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많은 국가가 F-35A를 많이 사갑니다. 우리나라도 F-35A를 좀 가지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거 F-35 전투기만 파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 서비스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놨다 하면
주기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죠. 유지보수 서비스 F-35 전체 매출에 유지보수 서비스가 한 20% 좀 넘게 차지하고 이미 8월에도 미 국방부랑 로키드 마틴이 129대 스텔스 전투기 또 생산하자는 76억 달러 규모 계약도 체결했다. 이거 하나당 좀 단가가 세기 때문에 이거는 한 대만 팔아도 1,000억이기 때문에 이미 로키드 마틴에서 거의 1,000대 넘게 F-35를 실제로 판매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또 전투기 몰려고 하면 또 교육을 따로 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로키드 마틴에서 교육을 진행하군요. 하이마르스 다연장 로켓포라 하죠. 근데 이게 사실 오리지널 버전은 아니고 이건 좀 변형 형태인데 이거는 6개 장착할 수 있잖아요. 미사일을. 이거 말고 MLRS라고 미사일을 12개 장착할 수 있는 또 다연장 로켓포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이게 좀 더 저렴하고 이게 또 속도가 빠르다 그래요. 트럭이 이동하는 속도가 시속 90km까지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보니까 좀 수요가 많다 하더라고요. 6개 유도 미사일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장착하는 이 미사일이 보통의 미사일이 아니라는 거죠. 멀리만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미사일이 40km 사거리 미사일이건 300km 사거리 미사일이건 다 자탄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특히나 300km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은 자탄이 몇 개 있을까요? 이 미사일 하나에. 미사일 하나가 터지면서 공중에서 강철비가 내린다 하죠. 미사일 하나만 날아가지만 공중에서 몇백 개의 강철 미사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이 다 초토화되겠죠. 그래서 아탐스 미사일은 미사일 하나당 300개 넘는 자탄이 포함됐다 합니다. 이 아탐스 미사일 그런 게 터지면 이렇게 이쪽 지역에 강철비 이렇게 내리는 거죠. 이게 아탐스 미사일을 하는데 이것도 럭키드 마틴에서 만듭니다. 네. 사드 이렇게 생겼고 좀 더 뒤에 부분이 더 크게 돼 있죠. 왜냐면 사드는 레이더도 가지고 있어야 돼가지고 여기 6개 발사대 있는 거는 아까 하이마르스랑 비슷한데 레이더 1개가 좀 크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어용으로 배치했다 하는 거예요. 레이더가 하이마르스보다 더 고성능일 겁니다. 방어에 최적화된 무기여가지고 장착 레이더에 약 1,000km 정도까지도 탐지가 가능해서 이거 그러면 우리나라 사드 왜 배치한 걸까요? 중국, 미국, 러시아는 핵이 있죠. 그래서 중국 핵 견제하려고 미국이 설치한 걸 수 있어요. 왜냐면 핵이라는 거를 탄도미사일, 특히나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런데 장착해서 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약에 핵을 장착해서 날리려고 한다 하면 그거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합니다. 사드가. 그래서 사드가 날아가는 속도는 마하 8 정도도 날아간다고. 아까 스텔스 전투기는 마하 2 정도까지 날아가는데 이런 거는 이미 쏘아진 미사일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빨리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100년 넘은 회사입니다. 1912년에 설립됐습니다. 네, 지금 또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거는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이미도 가지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는데 또 작년에 미국 국방부랑 또 극초음속 미사일 신규 계약을 맺은 게 있더라고요. 네, 최근 지정학적 긴장 고조되고 있고 러시아, 중국, 이란 다 특징이 뭐냐면 그들끼리 뭉치죠. 미국이랑 척지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견제용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국방비 지출을 엄청 늘리고 있죠. 독일 같은데 국방에 투자 안 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엄청 투자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신냉전 시대에 제대로 방산기업들 수혜 받을 거라 보는 거죠. 알텍스는 미사일 분에 특화돼 있다면 얘네들은 전투기랑 레이더 그리고 다연장 로켓포 같은 거 그런 거에 좀 더 특화돼 있다는 거. 한국도 F-35A를 20대에 더 도입한대요. 우리나라도 국방 투자에 되게 적극적이긴 하네요. 신형 F-35A 지금 거보다 상당히 성능이 향상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매출 차트예요. 매출 차트. 락히드 마틴이 매출 꾸준히 성장해온 거예요. 1990년대부터 쭉 나오죠. 30년 동안 계속 매출 증가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매출의 한 8할은 다 미국 정부 돈. 그래서 뭐 돈 못 받아낼 위험도 적은 거죠. 정부가 달러 안 주겠습니까? 이런 거 B2G라고 하죠. B2B는 기업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 사업 부분 보면 항공 부문에서 사할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F-35, F-16, F-22, F로 시작하는 전투기 시리즈들 여기서 많이 팔고요. 헬리콥터나 방공 시스템 아까 얘기했던 그 이지스함이 서로 해상에서 송신하는 거요. 그런 데까지 인터넷망이 깔리진 않았기 때문에 송신하려면 그런 데선 이제 위성 통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성통신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지스 전투 시스템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군용 헬리콥터로 블랙학이라고 있대요. 항공우주 부분 그냥 항공이랑 다릅니다. 우주 부분이라서 진짜 우주선도 만들어요. 오리온이라는 걸 만들어요. 다목적 승무원 차량. 이거는 이제 우주 정거장이 실제로 그래서 지구로부터 몇백 킬로 이상 나가면은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죠. 거기에 실제로 우주 정거장이 미국도 있고 러시아는 이따가 폐쇄했고 많은 강대국들이 우주 정거장이 있긴 한데 특히 미국 우주 정거장 계속 그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잠잘 때 침대에다가 허리 묶어놓고 주무시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먹어야 될 식량들 테슬라의 펠컨 헤비 로켓이 조달해줍니다. 근데 거기 우주정거장이 수송해주는 승무원 차량은 오리온이라는 거 이런 거를 락히드 마틴에서 만드네요. 그리고 NGI라는 거는 이게 또 차세대 요격체로 이것도 락히드 마틴이 좀 다른 데랑 차별화시킨 미사일로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건데 미사일 부문 이쪽에서 이제 PAC-3라고 이거는 PAC-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는데 3를 락히드 마틴이 만드는데 좀 관여를 합니다. PAC-1, 2, 3 다 제대로 만드는 데는 레이시언인데 그리고 사드 설명했었죠 아까 다연장 로켓보드 하이마르스 장거리 미사일 에이탐스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금 시속 2만 킬로가 넘을 텐데 지금 이제 로켓 마틴이 만든 거는 그 정도 속도는 될 텐데 또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닝스타라든 헤지펀드가 또 이런 리포트를 냈었는데 리포트 일부 부분에서 보면 우크라이나가 계속 부족해요. 미국은 하이마르스도 20대 보내주고 했다 하지만 그걸로 부족하다. 하이마르스 우리 100대가 필요하다 이러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미사일이든 그런 다연장 로켓보든 지금 더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강한 상황입니다. 무기들. 그리고 지금 나라마다 군 능력 현대화를 하고 있죠. 지금 유럽이 독일 같은 데가 전쟁은 안 해도 그런 데가 방산 지출 늘리는 게 자 그리고 실적을 지금 3분기 실적까지 나와 있고 다음 주 중에 4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4분기 실적이 나오면 그때 한번 더 살짝 다뤄볼 수 있는데 일단은 항공기 전투기 부분이 전체 매출의 40% 차지해서 이쪽 매출이 좀 많이 차지하는데 2022년 전년 대비 좀 줄었다는 거예요. 매출이 70억 달러가 67억 달러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제 F-35 거래량이 전년 대비 좀 감소했다. 그래도 스컹크 웍스라는 또 초음속 항공기가 있는데 이걸 좀 팔아먹었다 하더라고요. 매출이 줄었으니까 영업이익도 줄은 거죠. 그치만 헬리콥터나 방공 시스템 이쪽 부분은 매출이 늘었어요. 3분기 때. 근데 우주항공 부분에서도 매출이 늘었어요. 28억 달러 벌었던 게 이번 3분기에 31억 달러 벌었다. 차세대 요격 미사일, NGI 이런 거를 또 팔았네요. 그리고 미사일 부분도 살짝 늘었네요. 미사일 부분도 28억 달러 벌던 게 그러니까 전투기 부분만 좀 줄은 거지 각 부분별로는 매출이 또 전년 대비 다 늘었는데 특히나 미사일 부분 GML, RS나 하이마르스 더 팔았다는 거네요. 방산시장 전망 보면 2027년쯤에는 시장 규모가 2억 달러 넘을 거다. 거의 반올림하면 3억 달러 정도. 그러면 한국 돈으로는 한 3천억 규모로 커진다는 건데요. 연평균 성장률은 한 5% 정도 잡히고요. 이런 것도 보면 F-35 같은 전투기 만드는데 그리고 전투기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봤을 때 초음속 항공기 스컹크 웍스라는 그런 것도 만드는데 앞으로 2031년까지 시장 점유율을 엄청 차지할 것 같은 부분이 이쪽 에어크래프트 항공기 부분이네요. 항공기 부분이 엄청 차지할 걸로 이렇게 전망을 내놓은 데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증가합니다. 미국 국방 지출이. 신기한 게 럭히드 마틴 주가도 보면 국방 지출 좀 줄을 때는 주가 내려가지 않았어요? 근데 국방 지출 다시 늘린 2014년부터 다시 주가 겁나 뛰잖아요. 또 국방 지출도 늘 때는 주가가 잘 갔으니까 이거는 프레드 가서 그냥 밀리터리 익스펜디처만 한번 밀리터리 익스펜디처만 쳐도 이렇게 나오네요. 국방비 지출.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방산주가 2010년에서 2010년 중반까지 못 갔던 게 그때 국방비 지출 좀 낮아졌을 때였다는 거. 국방비 지출 계속 올라갈 때는 방산주 크게 문제없이 잘 가졌다는 거. 미국 방산주요. 저는 지금 국방비 지출 더 늘면 늘지 줄어들려면 아직 멀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좀 신기한 게 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국방비 지출 줄이죠. 지금 신냉전에 또 달성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 달성하기 전까지는 국방비 지출 계속 늘릴 수 있겠지 합니다. 또 이런 뉴스가 있어서 최근에 나온 뉴스네요. 엊그제 나온 뉴스. 우주선도 제작합니다. 락히드 마틴. 이 18대 우주선에서 16대는 미사일 추적이 가능하고 또 추적하는 부분에서는 미사일들 위협을 계속 감지하고 추적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이거 같은 날에 또 이런 뉴스 나왔습니다. F-16. F-16은 좀 동유럽에 많이 팔더라고요. 불가리아에도 팔기로 계약된 게 있어가지고 그거 뭐 생산하고 있다. 이미 F-16은 3,000대 넘게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고 아까 얘기한 F-35 같은 거는 거의 1,000대 정도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사드는 그러니까 사드 자체를 이 요격체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요격이라는 거는 이제 미사일 날아올 때 방어용으로 날아가는 시스템을 이제 요격 시스템이라 하죠. 그 미사일을 방어이자 그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시스템을 이제 요격 시스템이라 하는데 800번째 사드 인도. 사드는 지금 한 800대 판 거네요. 100% 비행 테스트 요격 기록이래요. 100%야. 그러니까 날라오는 미사일 100%다 격추시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드의 요격 시스템은 완전 방어용이어가지고 그런 뭐 자탄을 함유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폭탄을 함유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함유하고 있는 미사일은 아까 말한 다연장 로켓포 같은 데서 쏘거나 아니면 패트리어트 시스템 PAC 1, 2, 3 이게 패트리어트 시스템이라 하는데 그거는 자탄을 가지고 있는 미사일인 거죠. 그게 이제 사드 미사일이랑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드는 공격용은 아니에요, 확실히. 근데 이 사드가 이제 패트리어트 시스템이랑도 통합을 한다. 이거 뭐냐면 사드 자체는 미사일이 뭐 탄약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패트리어트 시스템이랑 통합을 하게 되면 패트리어트 시스템에서 날아가는 미사일은 탄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드 레이더로 감지해서 사드 미사일도 날리면서 공격용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이 날리며 방어랑 공격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드 무기 시스템이 PAC-3 요격체랑도 통합을 보여줬다. 둘이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다. 또 극초음속 할로라는 미사일 이런 거는 럭키드 마틴이랑 레이시온 같이 개발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후에 실제로 그때 안에는 완성해서 인도하는 걸로 지금 10년 프로젝트로 개발 시작한 건데 이게 또 해군이랑 계약한 미국 국방부랑 계약한 거면 10년 동안 또 돈 받는 거 크게 걱정은 안 한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돈을 안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은 락히드 마틴 말고 이제 레이시온 혼자서 단독으로 수주받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레이시온 단독으로 수주받은 극초음속 미사일 계약은 그거는 공군용이더라고요. 공군이 쓰는 극초음속 미사일이고 여기서 이제 락히드랑 레이시온이랑 같이 개발한다는 할로 미사일은 해군용이네. 해군용. 공군이랑 해군 차이. 공군은 전투기 착지할 때 공군기지에 착지하면 되는데 해군은 항공모함에 착지하잖아요. 근데 항공모함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착지할 수 있는 장소가 계속 바뀌는 거죠. 또 할로라는 미사일 국방부가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극초음속 무기라고 하네요. 이미 만든 극초음속 미사일도 많아요. 럭키드 마틴인데 레이시온인데 이미 만든 것도 있는데 더 업그레이드 버전 만든다는 거네요. 국방부가 2024년부터 전면적으로 구매할 계획이다 하니까 실제로 쓰이는 건 2030년 이후에 쓰이겠지 하는데 이게 10년 프로젝트라 하니까 그치만 돈 받는 건 2024년부터 국방부로부터 돈 받는다는 거죠. 이것도 락히드 마틴의 주가 추이입니다. 오히려 S&P 잘 갔을 때는 횡보했는데 S&P 못 갈 때 방어가 오지긴 하네요. 그쵸? 코로나 전에야 그냥 S&P 잘 갈 때도 락히드 마틴 잘 가기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장이 지지부진할 때 방어가 잘 됐던 게 확연히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 ETF만 모아놓은 방산 인덱스보다도 럭키드 마틴이 더 세다는 걸 보여주네요. 기타 소식들 만약 여러분들 또 보고 싶으시면 럭키드 마틴 검색해가지고
여기 럭키드 마틴 코리아 사이트가 바로 뜨네요. 또 뉴스만 모아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맨 위에 소식 들어가면 여기에 쭉 내려보면 최근 뉴스들